애프터 이펙트 교환 2주차에 보면 티셔츠 메이크라는 애프터 이펙트 파일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요걸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열기 하고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티셔츠 메이크. 지금 현재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보면은 스트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줄 하나하고 그리고 티셔츠 요거 모양 이렇게 되어져 있는 티셔츠 모양 이렇게 두 가지로 화면이 구성이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한번 눈을 껐다 켰다 해볼까요? 빨랫줄하고 빨래하고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자, 지금 현재 티셔츠가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배웠던 그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티셔츠의 T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변형으로 가신 다음에 자, 이렇게 열어서 위치를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위치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마우스를 놓고 화면을 잠깐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 위치 부분에 있어서 두 개가 컴마로 나와져 있죠. 하나는 X값, 컴마, 그리고 다음 것이 Y값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X값이라는 개념과 Y값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냐면 이쪽 코너가 0,0이 되어서 이쪽으로 증가하면 X축 값,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면 Y축 값이다 라고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X가 되고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마이너스 Y축 값이 되겠죠. 위로 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얘를 위치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X축 값만 한번 여기 앞에서 요 X축에 해당하는 요 값을 위치에 X축 값을 이렇게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되겠죠.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죠. 이해되셨어요? Y축 값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Y축 값을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빨래가 바람에 휘날리는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움직이게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게 할까요? 둘 다 아닌 것 같죠? 빨래는 이렇게 날려야죠.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X축과 Y축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자, 3D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3D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은 3D라는 것은 자, 우리가 X축과 그리고 Y축과 Z축이라는 게 자, 하나가 더 생겨나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Z축이라는 것은 뭐냐? 화면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Z축이라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게 자, 우리가 이쪽은 뭐다라고 했어요. 아까 X축이다라고 했죠? 이쪽은 뭐다라고 했죠? Y축이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Z축은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게 Z축이에요. 즉 화면에서 앞으로 뒤로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모니터 상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가거나 뒤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Z축으로 볼 수 있겠더라. 그러면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서 모니터에서 뒤로 가면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앞으로 화면에서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요. 가까워지면 커지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눈에는. 그러면 자 이동에 있어서 X, Y, Z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화면에 잘 보시면 여러분 이쪽 화면에서 3D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버튼이 있어요. 정육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찾으셨어요? 자, 이 밑에 아래에 보면은
빈 네모난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티셔츠에 3D를 적용하려면 이 빈 공간 네모 사각형, 여기죠, 여기. 자,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겨나게 됩니까? 정육면체 모양이 똑같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위치 부분을 다시 봅니다. 그랬더니 아까는 2개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맨 마지막 거가 Z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는 0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마지막 거를 한번 다시 움직여 보죠. 앞에서부터 다시 해볼까요? 자, X축에, Y축에, 그리고 Z축 하나하나 해볼 거예요. 순서대로. 다시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X축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자, X축이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됐죠? 이렇게 Y축을 한번 왔다 갔다 해볼까요? 이렇게 똑같네요. X, Y는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Z축 부분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던 듯이 멀리 가면은 작아지고 Z축 값이 앞으로 오게 되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줌인, 줌아웃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화살표를 잘 보시게 되면 이 화살표 모양에 가서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X축의 개념이게 되는 거고요. 자,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거는 Y축의 개념이다. 그러면 여기 파랑색으로 해서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파랑색으로. 이게 바로 뭐다? Z축이에요. 그래서 또한 움직이는 방법이 여러분 마우스를 이렇게 초록색에다가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마우스 자체를요 여기 초록색에다 이렇게 맞추면 Y로 바뀌게 되죠. 이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이렇게 바뀌죠. Y축. 자, 빨간색에다 맞춰보세요. 그러면 X가 되죠. X축 왔다 갔다 된다 아시겠죠? 이번엔 파란색에다 맞춰보세요. Z축이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앞으로 또는 뒤로가 되죠. 이렇게. 이해가 되셨어요? 좋아요. 이렇게까지 해놓으시고 끄시고 3D를 끈 다음에 끈다라는 의미는 뭐였어요? 여기 있는 정육면체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정육면체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육면체가 없어지면서 3D가 꺼져요. 이렇게 3D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의 회전값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에 의미하는 바가 0x에 0.0도 이 말은 여기서 의미하는 이 부분이 각도를 의미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회전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자, 이 각도 값에 여러분이 마우스를 얹어 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만 회전이 되더라? 이게 그쵸. 이쪽으로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태의 회전값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2D에서는 회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시 얘를 자, 0으로 놓으시고요. 원래대로 0에 0으로 놓으시고 자, 얘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든지 또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옷이 뒤로 날리게 또는 앞으로 날리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킨다든지 하고자 원했을 때는 자, 여기에 3D를 클릭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3D를 클릭을 해주고 이 회전 값을 살펴보면 회전이 어떻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X의 회전과 Y의 회전 그리고 Z의 회전 3개로 나뉘어진 걸 볼 수가 있죠. X의 회전이다 라는 것은 이 X 회전을 한번 볼게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축 자체가 여기가 뭐다 라고 했어요. X축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고정. X축을 고정하니까 이미지 자체가 자, 요게 만약에 오브젝트가 있다. 그러면 고정 자체가 여기를 고정을 시킨다라고 했죠. 고정을 해놓으면 얘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X축이야. 이게 X.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빨래로 보자면 요렇게가 회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Y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Y축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했죠. 여기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Y축을.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Y축이 되죠. 요렇게가. 제 손으로 보면 이게 Y축이죠. 여기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딱 고정. 그러면 얘가 어떻게 회전이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가 회전이 되는 거죠.
자, X축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겠죠? Y축은 이렇게가 회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고정으로 요렇게 회전을 시키는 것은 Y축의 회전이 되겠죠. 그럼 Z축은 뭐냐 이거죠. Z축. Z축이 2D에서 말하는 요렇게 회전하는 거. 요렇게. 요게 2D에서는 요렇게만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죠, 제가? 요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Z축이에요, 여기서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를 요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고정 자체가 뭐다? X축이 고정이다. X축이 고정이니까 요렇게가 되는 거죠. 자, Y축이 고정인 상태에서 요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Z축은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Z축 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한번 회전을 시켜봅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 현 상태에서 이 기준점을 여기 있는 이 기준점을 이쪽 빨래니까 어디에 고정이 돼야 되겠어요? 빨랫줄에 고정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자, 앵커 포인트를 빨랫줄로 옮겨줍니다. 이렇게요. 여기 빨랫줄에 있는 여기 위로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이 위로 옮겨 놓게 되면 여기죠. 여기로 올려 놓게 되면 자, 기준점 자체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먼저 앵커 포인트는 여기 있는 요거를 통해서 요걸로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위로 끌어올리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앵커 포인트를 여기 위로 이렇게 올렸어요. 올려놓은 기준점 자체를 옮겨놓고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먼저 자, X축의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여기가 고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고정이 되면 얘가 이렇게가 휘날리게 되는 거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X 회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고 우선은 여기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값을 위에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요렇게도.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그러면서 화면을 봅시다. 어때요? 어떻게 움직여요? 앞으로, 뒤로 이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가 X축 회전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Y축 회전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고 자, 이 Y축 값을 요렇게 줘보세요. 회전이 어떻게 돼요? Y축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Y축이 기준이 되니까 여기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죠. 여기가. 따라서 요렇게가 회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현재 기준축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옷의 정중앙에 이렇게 있는 거죠. 따라서 얘가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되는 값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Y축 회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Y축을 0으로 놓으시고 일단 0. X축도 0으로 놓으시고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Z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Z의 회전값에 회전을 줘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팽그르르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자, Z축은 2D의 회전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이해되셨어요? 이걸 Z축 회전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회전값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 옷을 여러분이 회전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람이 요렇게 휘날려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Z 회전에 될까요? Y가 될까요? X가 될까요? X가 되겠죠. 따라서 자, 애니메이션을 이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0프레임에다가 놓으시고 X의 회전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를 체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X 회전값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값을 주시게 되는데 먼저 얘를 플러스 값으로 20이다 라고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너무 작네요. 그죠? 줘봤더니 어느 정도 주면 효과가 나올까? 한 60 정도 줘보세요. 60. 그러면 뒤로 이렇게 후퇴되는 형태로. 그죠? 그리고 나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다시 10프레임 정도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자, 마이너스 60도 값을 줘봅니다. 마이너스 60. 그럼 얘가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와 같이. 자, 타임 인디케이터를 다시 20프레임에다가 놔주시고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자, 40 정도를 줘봅니다. 40. 그리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다시 30에다가 놓으시고, 마이너스 40도를 줘봅니다. 자, 이번에는 5프레임씩만 이동을 하시면서, 자, 20이다라고 한번 줘보시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0. 그리고 다시, 자, 프레임 수를 5프레임에서 2프레임으로 줄여주시고, 10, 마이너스 10. 한번, 자, 플레이 눌러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빨래가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값의 변화를 여러분이 중간중간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고, 자,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값이 아닌 여러분이 중간중간에다가 놓으시고, 자, 이 키프레임 값을 이런 식으로 또 바꿔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회전하는 그 값의 차이가 있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중간중간에다가 값을 넣어보도록 하세요. 이때 자, 여러분이 잘 보시니까 얘가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직선적인 형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시간을 여러분이 조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고 싶어요. 그러면 항상 가속도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가속도. 그쵸? 따라서 자, 가속도를 여러분이 여기 있는 X 회전에다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회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한번 클릭하셔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X 회전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그래프 모양을 클릭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이쪽 창에 이와 같이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 됐죠?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 그래프의 정점에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 이런 식으로 클릭 되셨어요? 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키프레임 도우미라고 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천천히 나가기 또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천천히 키프레임 도우미에서 들어오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키프레임 또한 적용하실 수 있더라. 자, 직선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곡선으로 바꿔주고 싶을 때는 여러분이 키프레임 보관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키프레임 보관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선형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뭘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베지어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이 부분이 선택된 부분이 뭘로도 바뀌어져요? 곡선으로 또한 바뀌어지죠? 그럼 이 곡선의 값을 이렇게 여러분 방향선이 나오면 이 방향선으로 이와 같이 선택을 하시면서 고쳐주실 수 있겠죠. 그래프 모양을 한번 여러분이 직선 모양에서 그러면 곡선의 형태로 한번 쭉 바꿔보세요. 정점들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키프레임 보관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러고 나서 베지어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 베지어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그래프 모양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또한 키프레임 속도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는 속도 값에 여러분이 값을 바꿔주시고 영향도 바꿔보시고 확인.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선택한 다음에 F9키 F9키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키프레임에 애니메이션의 가속도를 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이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간에 대한 것만 이렇게 우선은 조정을 하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휘날리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애니메이션을 프리미어 프로에다가 적용을 하고 싶어서 투명하게 저장을 한 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요거 여기까지는 잘 되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런데 자, 배경에 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저장을 하려고 보니까 배경에 색이 있죠? 따라서 눈을 껐다 켰다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켰다가 켰다가 그러면 이 배경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보니까 왜 그러냐면 컴포지션 자체에다가 색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컴포지션에 선택을 해보시고 지금 요거 컴포지션을 선택을 한 채 자, 컴포지션에 설정값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컴포지션 설정. 배경색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배경색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오브젝트를 넣어서 색을 구현을 한 게 아니라 컴포지션 만들 때 컴포지션 자체의 배경에다가 그냥 색을 넣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취소하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기 모양 중에 잘 찾으셔야 돼요. 요거 활성 카메라라는 글자가 있는 옆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격자 문양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가 화면 자체가 뭘로 나옵니까? 격자 문양으로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격자 모양만 나오게 되면 배경이 투명해진 거예요. 이렇게 투명하게 놓고 첫 번째 순서 자, 배경이 아까는 컴포지션 자체에 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투명하게 렌더링 하는데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 그런 다음에 여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활성 카메라라고 써져 있는 글자 바로 옆에 보시면 요거 있어요. 얘를 눌러주세요. 됐어요? 자, 이대로 렌더링을 시켜보도록 할 겁니다. 아니, mp4를 mov로 저장을 해볼 거예요. mov. 그러면 투명하게 저장을 시키고 싶은 거죠? 어떻게 했었어요? 파일에서 내보내기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렌더링 대기열에 추가하기 어제 배운 걸로만 우선 해보자라고 했죠? 렌더링 대기열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 현재 렌더링 하고자 원하는 화면이 나와요. 이때 출력 모듈의 손실 없음을 클릭하시고 자, 이 부분에서 형식을 무엇으로 놓는다? 퀵타임으로 놓아라 라고 했죠. 이렇게 퀵타임으로 형식을 맞춰주시고 여기 형식 옵션에 가셔서 애니메이션인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애니메이션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형식 옵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비디오 코덱을 애니메이션 2와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디오 코덱 부분에서 애니메이션을 설정한 후에 확인하고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비디오 출력의 채널 부분에 있어서 이 채널 부분을 확장해보면 여기를 뭘로 반드시 놔주셔야 됩니다 했어요. RGB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선택을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전에 자, 확인 눌러보세요. 만약에 오디오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디오 부분에 있어서 자동으로 출력되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자, 확인 눌러주세요.
우리는 오디오는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것인지를 묻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티셔츠 여기 글자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어디에다 저장을 하냐면 여러분 D 드라이브에 여러분 폴더에 그쵸? 모나코 몬도에 티셔츠에 무브라고 되어 있네요. 저장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옆에 있는 무엇을 눌러주면 된다? 렌더링을 눌러주면 됩니다. 라고 했죠. 이와 같이 렌더링이 끝났어요. 그러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프리미어 프로를 열어서 불러다가 투명하게 들어와지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 봅시다. 다 같이 프리미어 프로 들어가 주세요. 제가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이제까지 무엇을 열어서 불러왔었어요. 스냅샷, 똑같이 그냥 스냅샷이다 합시다. 다른 영상 찾으려면 시간 걸리기도 하고 해서 스냅샷이와 같이 프리미어 프로로 뭔가 작업을 여러분이 했다 생각을 하시고 글로 불러오는 방법이니까요. 프로젝트 열기 눌러주시고 자, 여기 최근에 불러온 거에 스냅샷 요거 완성 요거 누르셔도 되겠네. 그쵸? 또는 그냥 프로젝트 열기로 하셔도 돼요. 프로젝트 열기에 여러분 예제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모나코 몬도에 프리미어 프로에 12일에서 15일 차에 가보시면 스냅샷 완성이다 라고 있어요. 스냅샷 완성. 요거를 열어주시고 되셨어요? 창은 무엇으로 놓으시는 게 좋겠더라? 편집 창으로 놓으시는 게 좋죠. 이렇게 불러온 완성된 파일 위에다가 아까 여러분이 투명하게 저장한 걸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I 키를 눌러줍니다. 불러오기죠? 컨트롤 I. 이때 여러분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폴더로 들어가셔서 무엇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티셔츠 MOV를 찾습니다. 티셔츠의 MOV. 자, 요걸 선택을 해주시고 열기 눌러주세요. 티셔츠 MOV를 선택해 주시고 열기. 그러면 이와 같이 자 프로젝트 창에 여러분이 방금 요 티셔츠가 들어왔어요. 얘를 끌어서 이쪽 비디오 트랙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끌어서 이쪽 비디오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 보세요. 그러면 자 플레이 해볼까요? 여기 방금 여러분이 만든 거 투명하게 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자, 이 티셔츠는 여기에다가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 코너에다가 옮겨 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 티셔츠 부분에 MOV 부분에 여기 화면 보이시죠? 여기 티셔츠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위치를 이렇게 끌어서 이 위로 상단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이 어떻게 보여요? 크기 조절점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티셔츠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움직이게 됩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 놓으시면 액세서리 만든 거죠, 여러분. 영상의 액세서리를 이와 같이 만들어 줄 수 있겠더라.